전남 시골의 작은 집, 평생 농사만 지으며 살아온 한 어머니.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녀가 사실 강남에 아파트 수십 채를 가진 백만장자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지금 아들의 결혼을 앞두고 며느리 될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해 일부러 이 낡은 집으로 불러들이는데요. 과연 진짜 사랑을 선택할 며느리는 누구일까요? 사연을 전하기에 앞서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라남도 깊숙한 곳, 구불구불한 시골길을 따라 한참을 들어가면 작은 마을이 나타납니다. 그곳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낡은 기와집 한 채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주인은 60대 중반의 여인 김선옥. 그녀는 이 마을에서 30년 넘게 혼자 살아온 평범한 농사꾼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마당에 나와 텃밭을 돌보고 장독대에 김치를 살피며 가끔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었습니다. 집은 오래되어 곳곳이 낡았습니다. 부엌의 벽지는 습기로 인해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나무 문은 열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화장실은 집 밖에 따로 있어 불편했고 겨울이면 찬바람이 집 안 구석구석을 파고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선옥을 불쌍한 과부라고 여겼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아들을 키우느라 고생했다는 이야기가 마을에 퍼져 있었으니까요. 그녀는 늘 수수한 옷차림에 손은 거칠었고 말수도 적었습니다. 누가 봐도 평생을 가난하게 살아온 시골 할머니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심지어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아들 정호조차도 알지 못하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김선옥은 사실 대한민국 상위 1% 안에 드는 백만장자였던 것입니다. 서울 강남 일대에만 수십 채의 건물과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고 주식과 예금을 합치면 그 재산은 수백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가난한 척 살아가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의 사업이 크게 성공하면서 갑자기 부자가 되었을 때 그녀는 사람들의 변한 태도를 목격했습니다. 진심으로 다가오는 사람은 없었고 모두가 돈만 바라보았습니다. 심지어 가까운 친척들까지도 재산을 노리며 접근했습니다. 그 경험은 선옥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그녀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모든 재산을 철저히 숨기고 시골에서 평범한 할머니로 살기로 한 것입니다. 아들 정호에게도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자수성가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길 바랐고 무엇보다 진심으로 자신과 아들을 사랑하는 며느리를 만나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선옥은 오래된 나무 탁자에 앉아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산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지혜와 함께 어딘가 쓸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내 진심을 알아주는 사람이 나타나겠지.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방 한쪽 구석, 오래된 장롱 깊숙한 곳에는 금고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수십억 원 상당의 부동산 등기부등본, 주식증서, 그리고 각종 금융자산 관련 서류들이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 금고의 존재를 알지 못했습니다. 선옥은 그것을 열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며느리를 만나는 그날을. 마을 어귀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녁 무렵이면 늘 들리는 익숙한 소리였습니다. 선옥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그녀의 하루는 평범하게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그녀의 삶에 큰 변화가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오던 4월의 어느 주말, 시골집 마당에 낯선 승용차 한 대가 들어섰습니다. 최신 모델의 깔끔한 세단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것은 30대 중반의 단정한 남자, 바로 선옥의 아들 정호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세련된 차림의 젊은 여성이 함께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정호가 밝게 웃으며 현관으로 다가왔습니다. 선옥은 앞치마를 두른 채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래 왔니? 잘 지냈니?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빛에는 아들을 향한 따뜻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정호는 조심스럽게 옆에 서 있던 여성을 소개했습니다. 어머니, 이분이 제가 말씀드렸던 수진 씨예요.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는 사이입니다. 수진은 단아한 미모에 깔끔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명품 핸드백을 든 그녀의 손은 부드러워 보였고 화장은 완벽했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박수진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공손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태도는 예의 바른 듯 보였습니다. 선옥은 그녀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옥은 오랜 세월 사람을 보는 눈을 길러왔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반갑구나. 들어오렴. 세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수진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낡은 마루, 오래된 가구, 벽지에 핀 곰팡이 자국들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머, 여기가. 그녀는 말을 흐렸지만 얼굴에는 당혹감이 역력했습니다. 정호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이 좀 오래됐지? 하지만 어머니가 평생 사신 곳이라 정이 많이 들어 있어. 수지는 애써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그녀의 눈은 집안 곳곳을 훑으며 불편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선옥은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며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들려왔습니다. 정호 씨, 우리 결혼하면 여기서 사는 건 아니죠? 정호는 당황한 듯 대답했습니다. 아, 그건 아니고. 우리는 서울에서 살 거야. 다만 명절이나 휴가 때 가끔 내려올 것 같아. 다행이네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솔직히 이런 시골 생활은 저랑 안 맞을 것 같아요.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녀는 화장실이 밖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더욱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겨울에는 어떻게 사세요? 너무 춥고 불편하실 텐데. 선옥은 차를 들고 나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익숙해지면 괜찮단다. 세상에 완벽한 곳은 없으니까. 하지만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편한 게 좋아요. 어머님도 이해하시죠? 그녀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그 속에는 선을 긋는 듯한 냉정함이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는 더욱 어색했습니다. 선옥이 정성껏 준비한 소박한 시골 음식들이 상에 올랐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나물무침. 수지는 젓가락을 들었지만 거의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저는 평소에 가벼운 샐러드를 주로 먹어서요. 그녀의 변명은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수지는 정호에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정호 씨, 우리 이제 가는 게 어때요? 여기 공기도 그렇고 제가 좀 불편해서요. 정호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수지는 이미 가방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선옥은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고 싶으면 가거라. 억지로 붙잡지 않겠다. 수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서둘러 인사를 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정호는 어머니에게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선옥은 아들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괜찮다. 오히려 지금 알아서 다행이야. 저런 사람과 평생을 함께할 순 없으니까. 차가 멀어지는 소리가 들렸고 선옥은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실패였구나. 첫 번째 실패 이후 2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정호는 다시 시골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전혀 다른 스타일의 여성과 함께였습니다. 어머니, 이번에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정호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여성의 이름은 은지였습니다. 그녀는 수진과는 달리 밝고 발랄한 성격이었습니다.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선옥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애교 많은 목소리와 친근한 태도가 첫인상을 좋게 만들었습니다. 선옥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번 아이는 다를까? 은지는 집안에 들어서서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와, 시골집 분위기 정말 좋은데요. 서울에서는 이런 곳 구경도 못해요. 라며 긍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정호는 안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는 동안 은지는 부엌에 따라 들어와 선옥을 도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채소를 씻고 상을 차리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선옥은 그녀의 태도에 조금씩 마음이 열리는 듯 했습니다. 이 아이는 괜찮은 것 같은데. 하지만 저녁 식사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은지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그녀는 밥그릇을 들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정호 오빠랑 결혼하면 신혼집은 어떻게 될까요? 선옥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신혼집? 네, 요즘은 보통 부모님이 도와주시잖아요. 전세금이나 아니면 작은 아파트라도. 은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밝았지만 그 질문 뒤에 숨겨진 의도가 점점 명확해졌습니다. 정호는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은지야,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고. 하지만 은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빠,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우리 둘 다 직장인인데 서울에서 집 구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어머님께서 조금이라도 도와주시면. 선옥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도와주길 바라니? 은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최소한 전세 보증금 정도는요? 요즘 서울 전세가 얼마나 비싼지 아시죠? 2억은 있어야 변두리라도 구할 수 있어요. 선옥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비용도 있고 혼수도 준비해야 하고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요즘 결혼하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은지는 마치 당연한 이야기를 하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정호는 얼굴이 빨개져서 말했습니다. 은지야,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하지만 은지는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오빠, 나만 이상한 거 아니야. 요즘 다들 이렇게 해. 현실을 봐야지. 사랑만으로 결혼할 수 있어? 선옥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얘야, 넌 정호의 사랑이 아니라 정호의 지갑을 원하는구나. 은지는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그게 아니라. 아니야. 내 눈빛을 보면 알아. 처음 이 집에 들어올 때부터 넌 계산하고 있었어. 이 집이 얼마나 낡았는지, 그럼 재산은 얼마나 있을지, 얼마나 받아낼 수 있을지. 선옥의 말에 은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은지는 가방을 집어들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전 그냥 현실적으로 생각한 것뿐이에요. 요즘 세상이 그래요. 사랑만으로는 살 수 없다고요. 그녀는 화가 난 표정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선옥은 차가 떠나는 소리를 들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호는 어머니 옆에 앉으며 힘없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없나 봐요. 선옥은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진짜는 언젠가 나타날 거야. 그날 밤 선옥은 혼자 방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너무 엄격한 걸까? 하지만 돈만 보는 사람에게 내 아들을 맡길 순 없어. 그녀는 창밖의 별을 바라보며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제발 진심으로 정호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나길.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낙엽이 마당에 쌓이던 어느 날 정호는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한 분을 더 소개하고 싶은데 이번에는 꼭 만나주셨으면 해요. 선옥은 2번의 실패 끝에 지쳐 있었지만 아들의 간절한 목소리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번엔 정말 다른 사람이에요. 어머니가 좋아하실 거예요. 정호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선옥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마. 다음 주 일요일 정호는 새로운 여성과 함께 시골집을 찾았습니다. 차에서 내린 그녀의 이름은 민정이었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옷차림도 명품 가방도 없었습니다. 소박한 청바지에 흰색 블라우스를 입은 그녀는 수수했지만 맑은 인상이었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이민정이라고 합니다. 민정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눈빛은 진솔했습니다. 선옥은 그녀를 보는 순간 뭔가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민정은 낡은 집을 보고도 전혀 놀라거나 불편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당을 천천히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와, 집이 참 정겹네요. 저런 감나무도 있고 장독대도 옛날 그대로네요. 요즘은 이런 집 보기 힘든데. 그녀의 반응은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민정은 오래된 가구들과 낡은 벽지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이 집에서 오래 사셨나 봐요. 곳곳에 세월의 흔적이 느껴져요. 그만큼 정이 많이 들어있는 집이겠네요. 선옥은 놀라움을 감추며 물었습니다. 불편하지 않니? 민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괜찮아요. 사실 저도 어렸을 때 이런 시골집에서 살았거든요. 할머니 댁이 이랬는데 그때가 그립네요. 점심 준비 시간이 되자 민정은 자연스럽게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선옥이 말리려 했지만 민정은 이미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능숙하게 채소를 씻고 설거지를 하며 선옥 옆에서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민정아, 너는 요리를 잘하니? 선옥이 물었습니다. 민정은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잘하진 못하지만 혼자 살면서 배웠어요. 어머님, 이렇게 하면 되나요? 그녀의 손놀림은 서툴렀지만 정성이 가득했습니다. 식사 시간, 선옥은 조심스럽게 민정의 배경을 물어보았습니다. 민정아, 부모님은 어떻게 지내시니? 민정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제 부모님은 제가 어렸을 때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고아원에서 자랐고요. 정우가 놀라 말했습니다. 민정아, 그런 얘기는 처음 듣는데. 민정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말하기 힘든 과거라서요. 하지만 어머님께는 숨기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가족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아니까요. 선옥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힘들었겠구나. 민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는 괜찮아요. 오히려 그 경험 덕분에 강해졌고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게 됐어요. 이렇게 따뜻한 밥 한 끼, 정성스러운 반찬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다는 거요. 저녁이 되어 민정은 마당을 쓸고 설거지를 하고 어머니의 방까지 정리해 주었습니다. 선옥이 말렸지만 민정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어머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좋거든요. 밤이 깊어지자 민정은 작은 방에서 쉬게 되었습니다. 선옥은 정우와 둘만 남았습니다. 엄마, 민정이 어때요? 정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옥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좋은 아이 같구나.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 없어. 엄마, 이번에도 안 돼요? 정호는 실망한 표정이었습니다. 선옥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호야, 내가 엄격한 게 아니야. 평생을 함께할 사람인데 신중해야지. 민정이가 진심인지 아직 확인이 필요해. 다음 날 아침 민정은 일찍 일어나 마당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선옥이 창문을 열자 민정이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머님, 주무셨어요? 제가 아침 준비할게요. 그 순간 선옥은 느꼈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다른 것 같아. 하지만 선옥에게는 마지막 시험이 남아 있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였습니다. 민정이 정말로 돈이 아닌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선옥은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마지막 시험을 준비하자. 민정이 시골집을 방문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민정은 계속해서 진심 어린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집안일을 도왔고 어머니와 긴 대화를 나누었으며 불편한 환경에도 단 한 번의 불평 없이 지냈습니다. 선옥은 그녀를 지켜보며 점점 확신을 갖게 되었지만 마지막 한 가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선옥은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는 서울에서 대기업을 운영하는 여성 사업가였습니다. 여보세요, 선옥이야. 부탁이 하나 있어.
선옥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내 며느리 될 사람을 마지막으로 시험해보고 싶은데 내 아들 도움이 필요해. 친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또 시작이네. 넌 정말 완벽주의자야. 좋아. 우리 아들 준혁이한테 말해볼게. 근데 무슨 시험인데? 선옥은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친구는 한참을 듣고 나서 말했습니다. 알았어. 그 정도면 확실히 알 수 있겠네. 내일 준혁이를 보낼게. 다음 날 오후 민정은 마을 입구의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호가 소개한 일자리였는데 시골 생활을 경험하며 돈도 조금 벌 수 있어서 민정은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커피를 내리고 손님을 응대하며 즐겁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고급 정장을 입고 있었고 손목에는 명품 시계가 빛났습니다. 세련된 외모와 여유로운 태도에 카페 안의 다른 손님들도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그가 바로 선옥 친구의 아들 이준혁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민정은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준혁은 그녀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 부탁합니다. 그는 자리에 앉아 민정을 은근히 관찰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준혁은 매일 카페를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커피를 마시는 손님이었지만 점차 민정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이 마을은 정말 조용하네요. 여기서 일하신 지 오래됐나요? 아니요, 얼마 안 됐어요. 저는 원래 서울 사람인데 잠시 이곳에서 지내고 있어요. 준혁은 자연스럽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가끔 이렇게 조용한 곳에서 쉬려고 내려와요. 그의 태도는 부드러웠고 말투는 세련되었습니다. 민정은 공손하게 응대했지만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준혁은 본격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정 씨, 저와 저녁 식사 한번 하시겠어요? 민정은 당황하며 거절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약혼자가 있어요. 준혁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친구로서요. 제가 이 동네에 아는 사람이 없어서 외로워요. 민정은 고민했지만 결국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 약혼자가 오해할 수도 있어서요. 하지만 준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카페에 고급 케이크를 가져오고 비싼 선물을 건네려 했습니다. 민정은 매번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어느 날 준혁은 결정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카페가 문을 닫을 시간, 그는 민정에게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민정이 물었습니다. 열어보세요. 봉투 안에는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 계약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민정은 깜짝 놀라 봉투를 돌려주려 했습니다. 이건 받을 수 없어요. 준혁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민정 씨, 저는 진심이에요.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이 아파트는 제 마음의 표현이에요. 서울에서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저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민정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준혁은 한 발짝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에게 이런 걸 줄 수 있나요? 민정 씨, 현실을 보세요. 사랑도 좋지만 안정된 생활도 중요하잖아요. 민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에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저는 돈이 아니라 진심을 원해요. 제 약혼자와 그의 어머님은 가난하지만 저를 진심으로 대해주세요. 그게 저에게는 가장 큰 재산이에요. 준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정 씨,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정말로 후회하지 않겠어요? 민정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전혀 후회하지 않아요. 제 선택은 정우 오빠와 어머님이에요. 그날 밤 준혁은 선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민정 씨는 진짜예요. 제가 이렇게 유혹해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솔직히 저도 감동받았습니다. 정우 형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네요. 선옥은 전화를 끊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옥은 민정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민정아, 앉거라. 선옥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러웠습니다. 민정은 긴장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선옥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정아, 너는 이 집이 정말 괜찮니?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 이 집이 낡고 불편해도 제게는 가장 따뜻한 곳이에요. 선옥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고맙구나. 그런데 사실 내가 너에게 숨긴 게 있다. 민정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선옥은 서랍을 열어 오래된 금고를 꺼냈습니다. 묵직한 금고를 열자 안에서 수많은 서류들이 나왔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주식증서, 통장들. 민정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게 뭐예요? 민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옥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민정아, 사실 나는 가난하지 않아. 이 낡은 집은 일부러 유지한 거야. 서울에 건물만 수십 채, 아파트도 여러 채 있고 주식과 예금을 합치면 수백억 원이 넘어. 민정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 그럼 왜? 선옥은 민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돈 때문에 많은 상처를 받았단다.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 돈을 봤어. 심지어 가족들까지도 말이야. 그래서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나는 결심했어. 내 아들에게는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겠다고. 돈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며느리를 찾겠다고. 선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민정아, 너는 내가 찾던 그 사람이야. 너는 이 낡은 집을 보고도 불평하지 않았어. 오히려 정겹다고 했지. 카페에서 일할 때도, 준혁이가 유혹했을 때도 너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 민정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그냥 진심이었지. 그게 바로 내가 원하던 거야. 선옥은 민정을 꽉 안았습니다. 이제 너는 내 딸이야. 진짜 딸.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밖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정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저녁 선옥은 두 사람을 앞에 앉혔습니다. 이제 너희에게 줄 게 있어. 그녀는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이건 서울 청담동의 새 집 등기부등본이야. 너희 신혼집으로 준비했어. 그리고 이건 결혼 자금, 이건 사업 자금. 민정은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너무 많아요. 저는 그냥. 선옥은 미소를 지으며 말을 막았습니다.
민정아, 이건 내가 주고 싶어서 주는 거야.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내가 자격이 있어서야. 너는 돈이 아니라 우리 가족을 선택했으니까. 정호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감사해요. 그리고 미안해요. 제가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선옥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서 엄마는 행복해. 며칠 후, 세 사람은 함께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청담동의 새 집은 넓고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민정은 선옥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가끔 시골집에도 내려가도 될까요? 저는 그 집이 정말 좋거든요. 선옥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집은 언제나 열려 있단다. 한 달 후, 정호와 민정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화려한 예식장에는 많은 하객들이 모였습니다. 선옥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된 사람들은 모두 놀랐지만 민정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겸손했고 선옥을 진심으로 대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선옥은 민정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민정아, 고맙다. 내가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민정은 선옥을 꽉 안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더 감사해요. 저에게 진짜 가족을 만들어 주셔서요. 그날 밤 신혼집에서 정호와 민정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행복하지? 정호가 물었습니다. 민정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이 모든 게 꿈만 같아. 하지만 알아? 가장 좋은 건 이 집이 아니라 어머님과 당신이 있다는 거야. 멀리 시골집에서 선옥은 혼자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창밖의 별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여보, 당신 봤어요? 우리 아들이 드디어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이제 마음 놓을 수 있겠어요. 밤하늘의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정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점심 같이 드실래요? 제가 요리 배운 거 보여드리고 싶어요. 선옥은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갈게. 우리 딸아. 이렇게 가난한 척했던 백만장자 어머니는 진짜 며느리를 찾았습니다. 돈이 아니라 진심을 본 민정. 그녀야말로 선옥이 평생 찾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가끔 그들은 시골집에 내려갔습니다. 낡은 기와집, 삐걱거리는 문, 마당의 감나무. 그곳에서 그들은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돈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 속에 있다는 것을요. 선옥은 창가에 앉아 세 식구가 함께 웃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입가에는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이게 바로 내가 원했던 거야. 진짜 가족. 따뜻한 햇살이 그들을 비추었고 그날의 행복은 영원히 계속될 것 같았습니다.